11월 14일 중국 공산당의 기관지 환구15가 극도의 공포가 담긴 사설을 내보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괴물로 만들고 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상투적인 비난이 아닙니다. 이것은 중국 최고 지도부 베이징의 중남해가 대한민국의 전략적 지위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단계로 넘어갔다는 것을 인정한 공식적인 비명입니다. 그들이 괴물이라고 부르는 것,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바로 오커스와 KWS-3, 이 두 개의 암호명이 마침내 하나의 거대한 위협으로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중국이 왜 한국의 잠수함 한 척에 베이징 전체가 숨을 죽이고 있는지 그 기미를 완벽하게 폭로합니다. 중국은 언제나처럼 한미연합훈련을 비난했습니다. 11월 14일 환구15는 이를 두고 심각한 불안정을 야기하는 행위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연막탄에 불과합니다. 중국 공산당이 정말로 두려워하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오커스입니다. 11월 13일 로이터 통신이 긴급 타전했습니다. 미국, 영국, 호주가 오커스 필러2, 즉 최첨단 기술 동맹에 대한민국을 참여시키는 방안을 재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여러분, 왜 재개일까요? 여기에 바로 워싱턴 딥스테이트의 추악한 음모와 그 음모를 깨부순 미국 실용주의파의 결단이 숨어 있습니다. 본래 오커스는 딥스테이트, 즉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파가 만든 그들만의 리그였습니다. 그들은 앵글로색슨 동맹이라는 인종주의적 발상에 기반해 호주와 영국만을 끌어안고 동맹국인 프랑스의 뒤통수를 치며 수십억 달러의 잠수함 계약을 빼앗았습니다. 그들은 대한민국을 이 필러2에 참여시키더라도 그저 인공지능이나 양자기술의 부품 공급자, 즉 기술 하청업체 정도로만 취급하려 했습니다. 일본과 함께 말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낡은 계획은 대참사로 끝났습니다. 오커스 필러1, 즉 호주의 핵잠수함을 제공한다는 계획은 수십 년이 걸리고 수천억 달러, 아니 천문학적인 비용이 깨지는 재앙이 되었습니다. 호주 내부에서조차 이것은 사기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필러2의 인공지능, 양자, 극초음속 기술은 어떻습니까? 영국과 호주의 능력으로는 어림도 없었습니다. 랜드 연구소와 같은 미 국방부의 싱크탱크들은 냉혹한 보고서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는 중국의 기술 발전을 따라잡을 수 없다. 이때 트럼프와 같은 미국 실용주의파와 펜타곤의 전략가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결론 내렸습니다. 딥스테이트의 낡은 친분 노름으로는 중국에 진다. 우리에게는 진짜 기술자가 필요하다. 그들이 지목한 유일한 파트너, 돈이 아니라 기술로 동맹의 가치를 증명한 나라,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딥스테이트가 한국을 오커스에서 배제하고 견제하려 할 때 대한민국은 그들의 입을 다물게 할 압도적인 증거를 내밀었습니다. 11월 14일 중앙일보가 단독 보도했습니다. 대한민국 해군과 방위사업청이 KWS-3 배치2, 즉 정조대왕급 잠수함의 전력화를 가속화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잠수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략 무기입니다. 중국이 환구15를 통해 괴물이라고 부르짖은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KWS-3, 즉 도산 안창호항 배치2는 미국조차 갖지 못한 조용한 전략 암살자입니다. 첫째, 이것은 AIP, 즉 공기부료 추진체계를 탑재했습니다. 디젤 잠수함이지만 수면 위로 올라와 스노클링을 할 필요 없이 수주간 발각되지 않고 잠행이 가능합니다. 그 소음 수준은 놀랍게도 미 해군의 최신예 버지니아급 핵잠수함보다 조용합니다. 중국의 낡은 디젤 잠수함과는 비교조차 불가능합니다. 둘째,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것, 바로 SL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수직 발사관이 10개입니다. 기존 배치1은 6개였습니다. 이 10개의 발사관에는 현무5 미사일이 탑재됩니다. 현무5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탄두 중량 수톤에 달하는 괴물 미사일입니다.
서해 앞바다 대한민국 영해에서 발사하는 즉시 베이징의 심장부 시진핑의 집무실을 오차범위 수미터 이내로 초토화시킬 수 있는 전략 핵무기급 재래식 미사일입니다. 중국 해군 전문지 해군과 상선은 이미 수년 전부터 한국의 KWS-3는 서태평양의 게임 체인저라며 중국의 항모 전단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이고 유일한 위협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제 그림이 완벽하게 맞춰집니다. 미국 실용주의파는 깨달은 것입니다. 왜 수천억 달러를 딥스테이트의 정치 노름에 쏟아부으며 호주에서 수십 년을 기다립니까? 바로 여기 대한민국에 이미 괴물이 존재하는데 말입니다. 그들은 오커스 필러2의 한국을 하청업체가 아닌 핵심 파트너로 끌어들이려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압도적인 인공지능, 반도체, 양자 기술을 오커스의 두뇌로 삼고 동시에 한화오션과 HD현대가 이룩한 KWS-3 잠수함 기술을 공유받으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1989년 천안문 사태보다 무서운가? 천안문 사태 이후 미국과 서방은 중국에 무기 금수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것은 중국으로 무기가 들어가는 것을 막는 방어적 조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미한 오커스 연합은 차원이 다릅니다. 이것은 중국의 바로 앞바다에서 현무 5 미사일과 인공지능 두뇌가 결합된 새로운 괴물을 생산해내는 공격적 조치입니다. 미국은 한국의 손을 빌려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비대칭 전력을 완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은 한국을 괴물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전략적 자산을 마침내 봉인 해제시킨 것입니다. 이 상황을 가장 배아파하며 지켜보는 것은 딥스테이트와 일본입니다. 일본 언론 산케이 신문은 한국의 오커스 참여는 일본의 안보에 복잡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질투와 견제심을 동시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들의 낡은 리튬이온 배터리 방식의 다이게이급 잠수함은 AIP와 SLBM을 동시에 갖춘 한국의 KWS-3 앞에서 구형 장난감에 불과합니다. 딥스테이트는 어떻게든 일본을 끼워 넣으려 했지만 일본은 보여줄 기술이 없습니다. 환구15의 괴물 발언은 사실상 중국 공산당이 한국이라는 압도적인 기술력 앞에 무릎을 꿇은 항복 선언이나 다름없습니다. 결론적으로 11월 14일 환구15의 비명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미국은 한국을 괴물로 키운 것이 아닙니다. 미국 실용주의파가 한국이라는 천재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고 낡아빠진 딥스테이트의 친일 족쇄를 풀어준 것입니다. 오커스 필러2와 KWS-3의 결합. 이것은 중국 공산당에게 항복이냐 파멸이냐를 묻는 미국의 최후 통첩이며 그 칼자루는 놀랍게도 대한민국이 쥐고 있습니다. 중국이 가장 두려워했던 시나리오, 미국의 자본과 한국의 기술력이 만나 중국의 숨통을 조이는 바로 그 순간이 마침내 시작된 것입니다. 이 거대한 지정학적 격변의 중심에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이 위대한 흐름을 놓치지 않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은 필수입니다.